그렇죠. 애착 대상과 그 애착 근거지인 집에 어떠한 안 좋은 일이 일어날지도 모른다라는 걱정을 많이 하고, 그리고 항상 자다가 깨거나 아니면 악몽을 굉장히 많이 꿔요. 엄마를 잃어버렸어, 엄마가 죽었어, 이런 거 많이 얘기를 하고, 또 분리불안 때문에 나 유치원 안 갈래, 나 학교 안 갈래, 무슨 일 생기면 어떡해, 이런 어떤 등교 거부, 등원 거부들을 이 5세에서 8세 사이에서는 많이 하고요. 이제 9세에서 한 12세가 되면은 이제 자꾸 다 애들이 전에 그런 거 해봤을 거 아니에요? 그럼 엄마한테 좀 야단도 맞고 좀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건 참아요. 대신 뭘 하냐? 머리가 아파, 배가 아파, 속이 미식거려, 이런 신체적인 호소를 굉장히 많이 해서 또 정말 아프다고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엄마도 얘가 떼굴떼굴 굴르니까 또 안 보내는 일이 생겨요. 그럼 이제 더 크게 되면 뭐냐, 한 13세, 16세가 되면 대놓고 안 가는 등교 거부증을 보이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겉모습만 보고 얘가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나 하지만, 잘 이런 아이들을 잘 상담을 해보면은 어떤 이러한 분리불안, 애착 대상에게 과도하게 밀착되어 있거나 자율성이 부족해서 내가 애착 대상이 없으면 나 혼자 잘 하지 못할 거라는 두려움이 깔려 있는 거죠. 전 선생님 말씀 들으면서 지금 깜짝 놀란 게, 그게 어느 정도 되면은 그 증상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13세에서 16세까지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성인기까지 가서요. 성인 같은 경우에는 외출을 잘 안 하는. 정말요? 그래요? 예, 그런 거로도 나타나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 보면 다 인터넷 쇼핑으로만 물건 구매하거나 가급적이면 안 나가려는 사람들도 자세히 살펴보면은 뭐 친정 부모든 아니면 자기 부모와도 아직까지 너무나 의존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혼자 뭔가를 하는 거에 대한 과한 두려움이 있다라는 거죠. 아니 그러면 그 등교 거부까지 할 정도면 그거는 뭐 껌딱지 정도가 아니라 그 뭐라 그럴까요? 병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어떤 증상을 보이게 되면 뭐 이건 고쳐야 된다라는 그런 기준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뭐 흔히 뭐 이렇게 장애라는 말이 붙을 때가 있잖아요. 뭐 분리불안 장애 혹은 뭐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장애, 이런 장애는 어떨 때 붙이냐면은 이러한 문제행동, 이러한 증상으로 인해서 이 연령대에 해야 할 일들을 잘 못해요. 그러니까 유치원을 가야 될 나이인데 또래들은 다 가는데 이 아이가 엄마와 떨어지지 못해서 유치원을 못 가거나, 아니면 자기가 좋아하는 활동을 이 불안 때문에 못 하거나, 이럴 때 우리가 그걸 이제 병이라고, 이제 장애라고 진단을 내리게 되는데요. 이렇게 보시게 되면 5가지 어떤 우리가 증상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 집이나 혹은 자기의 애착 대상과 분리되거나, 분리가 예상될 때 반복적으로 심한 두려움, 고통을 느낄 때, 또 혹은 신체적 증상을 계속 배가 아프다 반복적으로 호소할 때, 또 안 좋은 일이 생겨갖고 자기가 애착 대상과 떨어지게 되면 어떡하나 걱정 많을 때, 분리에 대한 공포 때문에 학교를 간다거나 아니면 자기가 그 외에 해야 하는 다른 활동들에 참여하지 못하고 거부할 때, 또 이런 분리와 관련된 악몽을 꿀 때, 이런 5가지 양상 중에서 3가지 이상을 한 달 이상 과하게 나타낼 때, 과하게 나타낼 때. 그러니까 아이들이 처음에 원에 갈 때는 1, 2주 정도는 불안해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한 달 이상 적응을 못할 경우에는 저거는 우리가 더 주의 깊게 봐야 된다라고 생각해야 하는 거죠. 저희가 또 이제 분리불안에 대한 얘기를 한다고 하니까 많은 분들께서 우리 아이는 조금만 심하기만 해도 분리불안이야, 큰일 났어,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는데요. 선생님이 지금 말씀해 주셨던 5가지 기준에 3가지가 과하게 적용이 된다 싶을 때는 좀 한번 의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저희가요,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동네에서 소문난 껌딱지 한 아이를 저희가 섭외를 했습니다. 6살 설아인데요. 설아의 분리불안 증세 때문에 엄마도 너무 지치고 설아도 아주 힘들어한다고 하는데, 직접 설아네 집으로 함께 가보겠습니다. 하루 종일 엄마와 거의 모든 시간을 함께 보내는 6살 설아. 라푼젤이 컸어? 이 라푼젤. 똘똘한 딸과 상냥한 엄마. 그러나 어딘가 조금 어색해 보입니다. 그림을 그리다가도 엄마에게서 시선을 떼지 못하는데요. 입은 웃지만 엄마 얼굴에도 걱정이 가득합니다. 설아는 어린이집을 그만두었습니다. 갑작스런 분리불안 때문이죠. 어린이집 입학하고 3월, 4월까지는 잘 다니다가 4월 중순부터 갑자기 이제 다니기 싫어하면서 울기 시작하면서 아침에 어린이집에 데려다 달라고 그러고, 선생님이 많이 크게 울었다고, 방방 뛰면서. 다른 친구들은 너무나 해맑고 재밌게 놀고 있는데 우리 사람은 저쪽에
있는 곳 한 구석에서 울고 있는 모습을 보는데 보내지 말자. 딱 마음을 굳히게 된 계기가 됐죠. 설아야. 일명 설아, 엄마 호비. 껌딱지. 엄마는 보고 설아를 있어. 두고 집 엄마 앞에도 못 인생물 나갑니다. 쓰레기랑 쓰레기 버리고 올게. 어? 어? 보고 있어. 금방 갔다 올게. 어? 같이 가야 되겠어? 엄마 혼자 갔다 오면 안 될까? 설아의 태도는 완강합니다. 금방 갔다 올 건데 안 될 것 같아? 엄마가 초콜릿 사와갖고 올 동안 주스랑 이거 책 보고 있을래? 금방 갔다 오는데? 엄마 혼자 갔다 오면 안 돼? 어린이집을 다니는 두어 달 동안 설아는 내내 울기만 했습니다. 활발하고 사람들을 좋아해서 어디서나 사랑받던 아이였기에 엄마는 지금의 설아가 낯설고 때로는 힘에 부칩니다. 어릴 때부터 다소 예민해서 밤마다 엄마를 찾곤 했지만 이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엄마 마음에는 불안이 다 자신의 탓 같습니다. 아기 때 잠들었을 때 마트 갔던 적 한 번 있었고, 그리고 이제 집에 있는 도어락을 설아가 그 키열쇠를 잠궈버려서 안에서 잠겨서 문이 닫혀갖고 이제 119를 불러서 이제 문을 따고 들어갔던 그런 기억도 있어갖고, 그런 사건들이 아무래도 설아한테는 조금 많이 좀 힘들고 좀 충격이 많았던 것 같아요. 일주일에 한 번 교구놀이 수업. 어린이집에 가지 못하는 대신 설아가 다른 친구들과 어울릴 수 있게 마련한 시간입니다. 다른 엄마들이 다 나가도 설아는 엄마를 붙잡고 놓아주질 않습니다. 엄마 뒤에 있을게. 엄마 뒤에 있을 테니까 앉아있어. 결국 엄마는 오늘도 설아와 함께 수업을 듣습니다. 아이는 수업보다 엄마 확인이 우선입니다. 이때 잠시 집중하는 틈을 타 엄마가 자리를 비웁니다. 설아, 갑자기 모든 활동을 중단하고 엄마를 찾아 헤매기 시작하는데요. 결국 오늘도 실패입니다. 설아, 엄마 밖에 있을게. 안 돼? 이제 또 놓아보세요. 엄마 여기 문 밖에서 기다릴 건데? 여기 다 보이잖아. 사각형. 엄마 그럼 여기 있을게. 수업해. 엄마의 다짐을 듣고서야 돌아섭니다. 자꾸만 반복되는 상황. 엄마는 오죽이나 답답할까요? 처음에는 막 다그치고 혼내기도 해보고 그랬는데 그게 오히려 역효과가 나서 그래 좀 그냥 받아들이자 하고 이제 마음을 먹는데 그때 상황이 돼서 이제 막 울거나 보채거나 그러면 저도 모르게 많이 짜증을 내고 좀 다그쳤던 게 조금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좀 있으면 이제 신학기다 보니까 이제 유치원을 가야 되는데 혹시나 이제 말로는 간다고 하지만 또 그 상황에서 예전처럼 또 그런 상황이 다시 반복이 될까 봐 그게 좀 두렵고 걱정돼요.